고려 왕조가 끝나고 새로운 왕조 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오늘 역사 E뉴스에서는 조선 건국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을 살펴봅니다. 조선의 첫 번째 왕 태조 이성계가 고려 말 어떻게 권력을 잡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선을 건국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E뉴스 진행을 맡은 최현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역사가 중요하다. 역사를 꼭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역사를 알아야 할까요?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를 알게 되면 오늘을 어떻게 살지, 내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역사 E뉴스와 함께 우리 조상들이 걸어온 길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를 잘 살고 있는지, 또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계사를 보면 하나의 왕조가 500년 이상 지속된 경우는 드물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고려가 망하고 새롭게 건국된 조선. 이 조선은 무려 500년이 넘게 지속된 왕조였습니다. 1392년 시작되어 500년이 넘는 빛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조선. 그 시작은 어땠을까요? 조선이 건국되기까지 고려 말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위화도 회군입니다. 위화도 회군, 어떤 사건일까요? 지금 이 위화도 회군이 일어난 현장으로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평안북도 압록강 하류에 위치한 섬 위화도. 여름 장마로 인해 강물이 불어나 이성계 장군과 약 5만여 명의 고려군이 이곳 위화도에 발이 묶여 있는데요. 병사들은 지쳐있고 사기 역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계 장군과 이 많은 수의 고려군이 위화도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그 당시 고려의 주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려 말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가 한족의 거센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세력이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른 홍건적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고려는 원이 지배하고 있던 땅 천령 이북을 되찾게 되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홍건적이었던 주원장이 명을 세워 원을 멸망시킨 후 천령 이북의 땅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고려 왕실과 최영 장군은 기선 제압을 위해 명이 지배하고 있던 요동 지역을 공격하기로 결정하죠. 이에 대해 이성계는 사불가론을 주장하며 명에 대한 공격을 반대했는데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칠 수 없다. 여름 농사철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요동을 공격하는 동안 왜구가 침략할 수 있다. 장마로 활의 악교가 녹아 무기로 쓸 수 없고 병사들이 전염병에 걸릴 염려가 있다. 그러나 사불가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성계는 명나라의 요동 지역을 공격하기 위해 5만여 명의 고려군을 이끌고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위화도에 도착한 이성계와 고려 군사들. 하지만 여름철 장마로 압록강 물이 불어 위화도에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이성계는 다시 한번 요동 정벌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최영과 고려 왕실은 이성계의 주장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성계는 어쩔 수 없이 명을 어기고 위화도에서 군사들을 되돌려 고려의 수도 개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방금 보신 이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위화도 회군입니다.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렸다 하여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위화도는 대체 어디에 있는 섬일까요? 이곳이 바로 압록강입니다. 자, 압록강 하류 부근에 위치한 이 섬이 바로 위화도인데요. 강의 가운데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물이 불어나면 왔다 갔다 배로 이동하기가 어려웠겠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려 고려로 향하게 된 이성계. 그는 최영을 비롯해서 자신을 반대하던 세력들을 모두 제거하게 됩니다. 고려의 충신이었다가 조선의 첫 번째 왕이 된 이성계.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335년 무관의 집안에서 태어난 이성계는 어려서부터 활쏘기, 말타기 등 무예에 뛰어났는데요. 아버지와 함께 고려의 옛 땅인 쌍성 지역에서 전쟁의 경험을 많이 쌓기도 했습니다. 1361년 중국의 홍건적이 고려의 수도 개경을 침략하자 이성계는 자신의 병사들을 이끌고 전투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적을 물리치고 궁궐을 되찾아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이후 이성계는 원의 장수 나하추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자 이를 물리쳤으며 왕족인 더 큰 군이 고려의 왕이 되기 위해 원나라의 병사를 빌려 쳐들어왔을 때도 고려 장수들과 함께 적을 막아냈습니다. 이렇듯 북부 지역의 전투에서 공을 세운 이성계는 남쪽으로 침략한 왜구와의 전투에서도 큰 활약을 보입니다. 특히 1380년 왜구가 대규모로 침입해오자 황산에서 벌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데요. 이를 황산대첩이라고 부릅니다. 이 밖에도 이성계는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며 고려의 핵심 무인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되죠. 하지만 고려를 위해 싸우던 이성계는 앞서 보신 것처럼 사불가론을 들며 고려 왕실과 최영의 명을 거부하고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립니다. 지금이라도 되돌아간다면 죄를 묻지 않겠다. 그럴 수는 없어. 유동 정벌은 처음부터 무리였어. 결국 이성계는 개경으로 돌아와 최영을 몰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이성계가 세력을 키워가던 즈음 고려는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성계를 도와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는 급진 개혁파와 고려 왕실을 유지하며 나라를 재건하려는 온건 개혁파가 그것이죠.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는 쪽은 정도전이, 고려 왕실을 유지하려는 쪽은 정몽주가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자신과 뜻을 달리한 정몽주를 무척 아꼈지만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느 날 이방원은 정몽주를 만나 넌지시 의중을 묻는데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 도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방원이 하여가를 통해 정몽주를 같은 편으로 설득하려 하자 정몽주는 단심가로 답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정몽주는 단심가로 자신이 죽더라도 결코 이성계를 돕지 않을 것이고 고려에 충성을 하겠다고 답했는데요. 해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데 방해가 될 것이라 여긴 이방원은 정몽주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결국 정몽주는 개경의 선지교에서 이방원의 부하에게
철퇴를 맞아 죽게 되는데 그 자리에 대나무가 자랐다 하여 이후 그곳을 선주교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성계를 반대하던 모든 세력이 사라지자 이성계는 1392년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으로부터 왕위를 넘겨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왕조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태조 이성계. 그가 조선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그의 공 때문만일까요? 이성계는 또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고려 말에는 귀족과 불교 사원들이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 매우 궁핍했습니다. 이에 이성계는 백성들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토지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삶을 보다 좋게 만들어 주었지요. 심지어 쌀밥을 이씨가 나누어준 밥이란 뜻의 이밥이라고 부를 정도로 고려 말 백성들의 마음은 고려 왕실보다 이성계 쪽으로 넘어가 있었답니다. 이렇게 건국된 조선 왕조는 태조 이성계를 시작으로 제2대 정종, 제3대 태종, 제4대 세종 등으로 이어지며 무려 500여 년간의 기나긴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역사 E-뉴스, 오늘 그 첫 시간이었는데요.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건국되던 1390년대, 그 당시 세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가까운 나라 중국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조선보다 조금 빠른 1368년,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가 망하고 한족이 세운 명나라가 새로 등장하게 됩니다. 명나라를 세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주원장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주원장은 명나라를 세운 다음 가장 먼저 몽골의 풍습을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몽골인의 머리 모양인 변발, 이 변발도 못하게 했고요. 그리고 몽골인의 옷차림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몽골, 그러니까 원의 지배 아래 있을 때 한족의 문화가 많이 파괴되었는데요. 그는 파괴되었던 한족의 문화를 다시 살리려고 하였습니다. 해서 과거 제도를 다시 시행하고 그리고 유교의 전통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워진 명나라는 무려 270년 이상 조선과 아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역사 E-뉴스, 오늘 그 첫 시간 조선의 건국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바로 힘입니다. 여러분은 역사에 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앞으로 역사의 E-뉴스와 함께 조선의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우리 역사에 관해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